오늘 한뚜껑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면서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 그냥 한바닥 싸질러 놨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가 사실이면 김건희 특검은 정치 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의 하청업자다. 돈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인 김건희 특검을 해산시키라고 아주 뻐꾸기를 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식 하는 짓을 보면은 딱 윤석열이 붕어빵이야, 붕어빵. 야, 이 자식아, 남의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런데 말이죠. 그 시간에 국힘당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 대변인이, 그것도 인천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추행 혐의로 고소가 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국힘당이 장경태 의원에게 제명하라, 사퇴하라 외치며 탄압하고 공격을 하는 그 시간에 자기 당의 대변인 성비는 조용히 묻어두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이 국민의힘인지 짐인지 얘네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돼.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한뚜껑이가 민주당이 통일교 돈을 받았다면 해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잣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성비위로 고소된 당대변인을 두고 있는 국힘당은, 당위원회가 3개월 동안 넘게 아무 조치도 안 했던 국힘당은, 장경태만 물어뜯고 자기 당 성비위를 시시했던 국힘당은 지금 당장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잘못은 뻥튀기, 자기 잘못은 나 몰라. 하여튼 이 자식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유, 니들 그러다 피똥 싼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거 정말 사실일까요? 백승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지부장들에게 자금을 내려보내고 이것을 다시 국민의힘 시도당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조직적 범죄 구조를 확인해서 기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원권은 통일교의 일부 지부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인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이러한 판단의 전제는 외면한 채 선택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입을 닫고 특검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에 대해 국민은 이미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과도 책임도 없이 공격만 반복하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왜 국힘당이 내란당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범죄 혐의를 받은 정당이 특검의 수사 방식을 재단하려 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본인들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힘당은 책임 회피용 정치 공세를 멈추고 법의 판단 앞에 겸허히 서야 할 것이다. 야, 국민의힘, 너희들은 말이야, 앞으로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 하세요. 알았어? 이 자식들 그냥. 한편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대검이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5,737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됐을 때 희망근무기관으로 공소청을 택한 비율은 59.2%, 중수청 희망은 6.1%, 미정은 29.2%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희망근무 기간을 선택한 검사 910명 중에 77%, 701명이 공소청을 희망한 반면에 중수청은 0.8%,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들의 판단에는 공소제기를 비롯한 권한 및 역할 유지, 검사직위, 직급 유지, 근무 연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99.2%의 거의 대다수가 중수청에는 가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청을 가야 기존의 권한도 유지하고 직급도 유지하면서 승진이나 근무 연속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권한이 많은 곳,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라고 검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보안 수사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무려 89.2%, 3.5%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즉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구조로 바뀌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지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씨도 안 먹힐 소리죠. 이래서 검사라는 호칭을 다 없애고 대신에 공소관과 기소관으로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과거처럼 검사들이 최고의 권력을 누려가며 선택적 기소하는 일 만들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응안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연호술파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박모 전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교류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안부수 회장이 진술을 바꾼 대가로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 대납, 오피스텔 제공, 각종 채용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 안부수 회장은 과거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반복해서 이화영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검찰의 연호술파티 회유 폭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돼 왔지만 법무부가 실제 음료 주류 제공 정황을 확인하면서 감찰이 현재 수사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아래 묻혀있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 온갖 기획수사, 조작수사로 이재명 대통령을 음해했던 이 정치검사들의 민낯이 벗겨질 날이 이제 머지않은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위헌 여부 논란이 일자 앞서 추미애 위원장이 재판 정지 우려 안 해도 된다라며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장도 명확한 답을 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헌재 사무처장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재판의 정지 등 조항에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원칙 조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서에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긴급성만 요건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긴급성 외에 이 내란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란 재판. 네, 사안이 중대한 거죠. 네, 그래서 사안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의 경우에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네.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헌법입니다. 네. 헌법 84조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매우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법이 아니라 국법, 헌법, 특히 그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헌법을 부정했을 때 또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하거나 침탈했을 때라는 헌법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중대하고 헌법 자체를 도전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만큼은 내란 외환죄에서만큼은 헌법이 규정하기를 불소추 특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소추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헌법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준다면 남용이 되는 것이겠죠. 네. 헌법을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려 놓고 헌법상의 권한은 다 이용하겠다 하면은 헌법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